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인수분해 그 네 번째 시간으로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래서 조금 복잡한 식도 이제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인수분해 공식이나 인수분해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바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의 그 첫 번째 내용인데요. 식 자체가 등장할 때 얘가 복잡하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래를 한 마리 낚았다고 해봅시다. 와, 뭘로 낚았? 그물로? 저 낚시로 낚았다고 해보죠. 선생님 낚시 참 좋아하는데 낚시로 고래를 한 마리 낚았어요.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무튼 그게 잡혔어요. 그 고래가 잡히게 되면 그 고래를, 우와, 이 고래잖아, 정말 맛있겠군, 그러면서 이걸 딱 꼬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니? 아무리 작은 고래라고. 고래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고래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래 얘기하는 거. 고래, 큰 고래. 이걸 내가 먹기 쉽을 정도로, 아니면 저장해야 될 부분들은 저장을 하고 내가 당장 먹어야 될 부분들은 당장 먹어야 될 부위로서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고래 얘기를 왜 하냐면, 복잡한 식을 어떠한 형태의 인수분해로 만들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즉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어떤 형태까지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래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식을 딱 만나서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딱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 식에서 공통인수가 있는지, 내지는 몇 개의 항들이 공통인수를 갖고 있고 또 다른 항들끼리는 또 어떤 공통인수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식을 조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식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해서 이렇게 째려만 보는 것 갖고는 안 돼요. 항상 기준을 정해놓고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공통인수가 있는가. 여러 개의 항들 중에서 몇 개의 항이, 아니면 전체 항이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아니면 문자 항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들이 조금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 우리가 인수분해 배우면서 첫 번째 시간에 공통인수로서 살펴본 것이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오기도 했을 때, 그때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에서 무엇을 취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죠. 선생님 조금 복잡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 자,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요거 마이너스로 할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쉽겠네. 자,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전체 식 중에서 어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공통인수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세 개의 항이 모두 A, A, A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세 개의 항이 B, B, B 이렇게 곱해져 있네요. 봤어요? 그러면 A로 살짝 묶어내면 얘를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와 있는 6개의 항 모두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공통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의 항들끼리.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묶여놓고 나니까 또 다시 한번 뭐가?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누구?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선생님, 이렇게 식도 공통인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이렇게 식으로 공통인수가 나오면 눈에 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바꿔요. 이걸 뭐 한다 그러냐면 치환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런다고? 치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을 공통적인 항이 있다 또는 공통적인 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치환을 뭐로 할까? x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녀석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 a 라지 x 대문자 x 플러스 b 대문자 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앞에 나와 있는 얘도 x라고 하는
얘도 뒤에 x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치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뒤로 묶어냈을 때 a 플러스 b에 이렇게 라지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어내고 복잡한 식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을 쓰게 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답을 쓰게 되면 우리가 최초에 의도했었던 건 a, b, x에 관련된 이 식을 인수분해한 식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라지 x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원래에 내가 하려고 했었던 그 문자에 관련된 식으로서 환원시키게 됩니다. 갑자기 화학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a 플러스 b는 원래 나와 있었던 문자고 라지 x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을 라지 x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썼어요. 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뒤에 나와 있는 이 2차식이 옳지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슨 제곱식? 그렇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장했었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의 옳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해놔야 알맞게 인수분해가 된 거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분해시켜 나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섭취할 수 있어요. 저장도 하고 먹기도 하고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완전히 딱 마무리가 될 때까지 요 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합니다.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치환을 통해서 식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 등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복잡한 식 인수분해 그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잡하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한 문자로 치환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또 그것 자체도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시켜놓도록 하고 해서 나는 인수분해를 다 완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안지를 싹 들춰보니까 내가 미처 더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 라고 한다면 그래요. 거기가 틀렸었겠지. 아 이런 걸 내가 놓치는구나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스스로에 대해서 인지해 나가는 것 그게 공부입니다. 첫 번째 풀었는데 다 틀렸어. 맞추지 못해서 속상해요. 물론 속상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는 목적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실수가 일어날 만약에 그게 실제 시험정이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보강해 놨을 때 이제 원하고자 하는 점수대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됐나요? 자 이제 복잡한 식 인수분해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거 봐요. 6의 2x-1의 제곱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2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된다고 했을 때 상수 a, b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 앞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하자 그 얘기죠. 자, 여러분들 눈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 녀석이 보입니까? 누구? 2x-1 그죠? 여기에 2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1 보이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선생님이 라지 x라고 이렇게 치환할게요. 선생님 맨날 라지 x라고 해야 돼요? 대문자 x라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문자로 만들어도 되고 뭐 소문자로 만든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얘는 6의 라지 x의 제곱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x-니까 라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랬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처럼 나오고 나서 요 식을 인수분해 시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곱했을 때 뭐가 나오고 곱해서 6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두 개의 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수를 어떻게 찾냐면 2, 3은 6 이렇게 찾겠습니다. 2, 3은 6 그 다음에 1, 1은 1 이렇게 찾을게요. 됐나요? 자, 지금처럼 찾게 되면 라지 x에 대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라지 x에 대한 2차식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이미 전 시간에 대각선 분리법이니 x자형 분리법이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각선끼리의 곱의 합이 뭐가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런데 얘는 곱해서 옳지 2은 2 이렇게 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면서 그 대각선끼리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여기에 붙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 곱은 3이 되면서 라지 x에 대한 그 인수분해는 마이너스 1로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결국 이 식을 인수분해한 식은 2의 라지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3 라지 x 마이너스 2로서 이렇게 라지 x에 대한 인수분해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라지 x에 대한 인수분해지. 뭐라고? 여기는 라지 x에 대한 인수분해지 뭐에 대한 인수분해가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스몰 x에 대한 인수분해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중괄호에 워낙 예전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미안합니다. 한참 또 아이돌 세계에서 민감한 또 우리 제자들일 텐데 2배의 라지 x 하게 되면 라지 x를 뭘로 치환했다고?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괄호 하고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정리해 놓고 나면 이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는 4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4x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는 요식 계산하게 되면 2는 4x 마이너스 2 그 다음 밖에 있는 플러스 1과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6x 마이너스 3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정리하게 될 때 6x가 있는 항부터 먼저 나오니까 이 식을 6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곱하기 4x 마이너스 1. 선생님 이렇게 막 바꿔도 되나요? 당연히 되지. 왜?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곱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만들어 놓는다면 a가 얼마가 되는 거고 부호 조심하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b가 얼마가 되고 부호 조심하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A, B의 합을 구하라. 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마이너스 6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이게 확인 문제 1번이었어요. 됐나요? 옳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정리하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자, 지금 여러분들 눈에 반복되는 그 무언가가 보이나요? 아니면 우리 쟤들 중에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된 것 같은데요?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설마 그런 문제를 냈겠습니까? 마이너스 6을 가려놓고 아니면 볼펜을 지운 다음에 선생님 인수분해 됐는데 뭘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예요. 뭘 인수 날 째려봐. 그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지. 공통되는 그 어떤 녀석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누굽니까?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쟤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전개를 해. 전개를 시켜놓으면 뭐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래를 해체해놓고 나서 사용하라고 하니까 해체만 해놨어. 먹을 수 없게. 다 갈아버렸어. 그래서 전개를 싹 시켜놓고 나서 장황하게 뭔가 식을 뚝 정리하고 나니까 자 이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막막해지죠. 적당하게 어떤 규칙성이 있으면 최소화의 노력을 통해서 식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식으로 정리해 나간답니다. 전개했다 그래서 나 수학이 글렀나 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그것도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요번엔 라지 A라고 이렇게 치환해 볼까? 그럼 라지 A 플러스 1과 x 플러스 2y를 라지 A라고 치환했으니까 라지 A 플러스 2. 그 다음에 밖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제 전개시키면 되겠죠. 전개시켜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니까 플러스 3a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제 라지 A에 대해서 우리는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A 2차 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곱해서 마이너스 4 되고 더해서 3 되는 거. 이거 연습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4, 1은 4, 마이너스 어디다 붙일까요? 합이 플러스 3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는 1에다 붙여야겠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되게 되면 A 플러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초 인수분해 하려고 했던 건 x, y에 대한 식이지 a에 대한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원래대로 환원시키게 되면 a가 뭐였다고요? x 플러스 2y였습니다. 그래서 a 대신에 x 플러스 2y로 돌려놓고 플러스 4를 그 다음에 a 대신에 x 플러스 2y로 놓고 마이너스 1을 자 다음같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인수분해 하라 완성됐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저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y 플러스 4라고 적었는데요. 즉, 이 두 개의 식이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됩니다. 돼요. 자, 그러니까 곱셈의 형태로 만들어. 심지어는 이제 마이너스 보를 밖으로 뺐느냐 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푼 게 맞느냐 또 틀리느냐 이런 걸로 또 옥신각신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음의 보를 밖으로 빼내서 안에 있는 식의 형태가 문제의 답과 달라졌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빼놓지 않았다면, 근데 문제의 답에서는 빼놓고 얘기했다면 그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얘의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y 플러스 4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는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지금처럼 보이는 복잡한 식을 그냥 무작정 전개만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치환을 통해서 풀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정리할 수 있죠. 됐나요? 자, 이제 다음 개념은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 두 번째로 항이 4개 있는 경우. 사실 이제 여기에서도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복잡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다면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시켜 나가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또 복잡한데 뭔가 적당하게 만들어 놓기가 힘들더라. 아까도 최초의 공통인수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어떤 세 개 한끼리 묶은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공통인수가 있는 것들끼리 자연스럽게 묶여 나갔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항이 4개 있는 경우에 2개 묶어서 풀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3개, 1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2개 풀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공통인수가 발생할 수 있도록 2개씩 묶어보는 것과 그 다음에 1개, 선생님 그 2개 묶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3개, 1개 묶는 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이것도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본다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개, 2개로 묶는 경우 예를 들어서 3개, 1개 이거 무슨 마트도 아니고 3 플러스 1, 2 플러스 2 뭐 마트 얘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맨날 요거만 해서 그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했었다고 합시다. 근데 얘를 요렇게 보는 식하고 선생님이 똑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x제곱 얘 위치를 1로 가져와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하고 얘나 똑같은 식이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얘 걸 보자마자 똑같이 항이 4개인데 얘 2개 묶어서 2x 플러스 1이랑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첫 번째. 왜냐면 쉽게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시켜 볼 만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묶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 위치를 조금 바꿔놓아도 여러분들의 소요되는 시간을 잡아먹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 제자들이 안다면 아하 지금처럼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2x 플러스 1과 x제곱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변환시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바뀌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이 되니까 잘 봐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싹 풀어냈을 때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고 얘를 정리를 하면 합과 차의 곱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 플러스 y, x 플러스 1 마이너스 y라고 정리했다면 이제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했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완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 1개씩 묶어본다고 한들 또는 2개씩 묶어본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그것도 역시 경험해 봐야 돼요. 직접 풀이 과정을 쭉 정돈해 나가면서 풀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확인 문제와 예제 문제를 올려놓은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다양한 유형들을 많이 경험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많이 문제에 접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덧 이제 인수분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 강자가 될 인수분해의 강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내용 보죠. 다음 두 당시의 공통인수를 구하라.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항식과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러한 식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얘는요 뭐로 정리해 볼까?
옳지, 옳지, 옳지. 지금 나와 있는 것 두 개씩 묶어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항의 공통인수가 A가 있으니까 B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1. 가로를 쳐놨다 한들 얘도 가로와 쳐진 것과 같이 공통인수가 됨을 살펴본다면 뒤로 묶어냈을 때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A 남을 거고 1 남을 거고 B 플러스 1이 통째로 뒤에 묶여 나오면 B 플러스 1. 따로 치환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A가 공통인수인데요. 그래서 A로 쫙 묶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A 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우리 제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고 합시다. 요 세 개가 공통인수가 A가 있으니까 A로 묶어내면서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했다고 하죠.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됐는데요. 얘들아,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 딱 풀이에 그게 해답이 안 찾아지면 이 문제는 안 풀리는 문제 그리고 딱 틀려버리니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니 당연히 다른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그 근성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느냐. 즉 얘를 지금 당장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은 묵혀둔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속적으로 그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의 성공의 척도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냥 대충 다음번엔 풀면 맞추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실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3개씩 묶었더니 안 되더라. 그럼 2개로 묶어보면 얘랑 공통인수가 누구 있어? A 제곱이 있어요. A 제곱으로 딱 묶었어. 그럼 얘 뭐 남지? A 남아요. 뒤에 뭐 남지? 마이너스 B 남아요. 뭔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꺼낼 수가 없네? 없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공통인수는 항이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다? 수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를 밖으로 꺼내면 돼? 마이너스 1로 묶어냈다라고 생각하면 이 뒤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이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비로소 보이나요? 보이지. 누가 보여? 여기에 나와있는 이 녀석이 보여야 돼요. A-B, A-B, A-B. 그지? A-B를 뒤로 묶어내볼게요. 그러면 A-B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앞에 누가 남냐면 A제곱 마이너스 1.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 맞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됐죠? 뭐야? 합과 차의 곱. 선생님이 좋아했던 거. 바로 뭐? A 플러스 1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제곱의 차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완성되는 것을 보는 거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 이러한 두 개의 당식의 공통인수 구하래. A 플러스 1 여기 있는 식에도 곱해져 있고 여기 A 플러스 1 여기도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수는 누가 된다? 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문제 정답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됐나요?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를 확인 문제 두 번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제 문제 같이 한번 보죠. 예제 문제 보게 되면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의 인수인 것은 자, 인수 찾아라 라고 한다면 결국 인수분해를 해봐야 합니다. 딱 보고 나서 인수분해 귀찮으니까 그냥 찍자. 그러면 점수도 딱 찍는 것만큼 나오죠. 운이 좋으면 그만큼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의 형태를 보면 9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y 나와 있어요. xy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뭐라고요? xy. 갑자기 x와 y가 곱해졌어. 그러면 x도 y도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는 식 하나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항이 4개죠. 9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y 즉 거듭 제곱된 두 개의 항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이 전체 세 개의 항에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낸다 생각을 한다면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내가 어려운 것을 보기 단순하게 공식만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 또한 있지만 그런 문제들보다 식이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 공식이 투입이 되면서 얘를 싹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9 마이너스에다가 얘는 옳지 2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돼. 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9가 그냥 수가 아니죠. 뭐의 제곱수? 옳지. 3의 거듭 제곱수입니다. 그러니까 얘 모양을 3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으로 싹 바꾸는 순간 이것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의 차. 그래서 합과 곱의 차. 3 플러스 2x 마이너스 y. 그 합과 3 마이너스는 2x 마이너스 y 전체에 걸려야 된다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2x는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y는 플러스 y가 이렇게 되겠죠. 자, 완성됐어요. 인수인 거 찾아라. 그러면 1번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없네요. 3 플러스 2x 플러스 y 없고요. 6 없고요. 3 플러스 2x 마이너스 y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4번 보기에 바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확인하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 세 번째 항이 5개 이상인 경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역시 복잡한 식이 등장을 해서 항이 여러 개 나오더라도 공통인수 찾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이 무엇이 있을지 요거를 좀 적용해 간다면 쉽게 문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만나서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